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축복일입니다. 중국의 거대한 몰락이 시작됐다. 영국의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의 주말판인 썬데이 타임스가 영국 시간으로 7월 30일자 월드뉴스 16면과 17면에 부동산 폭동, 고용위기, 또 제로 코로나 정책 같은 세 가지가 중국을 대몰락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특집으로 보도해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철저한 공산주의 국가이자 전체주의가 지배하는 중국 당국이 통제하기도 어려운 인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난다. 이런 건 아주 이례적이죠. 더 타임즈는 지금 중국의 100여 개 이상의 도시에서 이 부동산 기업의 잇따른 부도와 공사 지연, 또 제때 입주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대출 상환 거부 움직임과 또 시위 등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중국 당국은 이런 시위 소식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SNS 글들을 지우고 또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긴급 금융기관 회의를 소집하기도 했지만 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막막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의 사태를 불러온 부동산 위기가 다름 아닌 시진핑의 공동부유 정책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시진핑 주석의 3년임 가도를 단단하게 다지기 위해서 양극화에 따른 민심 이반을 막는다. 이런 이유로 공동부유 개념을 주창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동산 개발 업체에 대한 신규 대출 제한, 그리고 이런 강력한 규제를 펼치니까 헝다그룹 같은 대형 부동산 기업이 잇따라 부도를 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부동산이 중국 국내 총생산의 약 30%를 차지하는 업종이다 보니까 이 부동산업의 신용 위기가 금융과 은행 시스템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 규제 당국에 따르면 2020년 말까지 이 부동산 관련 대출이 은행 대출의 39%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 수입의 30에서 40%가 부동산에서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부동산업의 붕괴는 금융산업의 위기는 물론이고 이 중국 지방정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중국 부동산업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합니다. 중국 신규 주택 가격은 10달째 계속 하락세고요. 공사 중단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상환 거부 운동이 퍼져나가면서 중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 앤 푸어스 글로벌 레이팅스는 해외에 진출해서 평가 대상이 되는 중국 부동산 개발 회사의 최소 5분의 1이 결국 파산할 것이고, 이에 따라 그들의 보유한 88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이 위기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S&P는 일부 개발업체는 채권 만기 연장, 신규 채권과 교환 등을 통해서 디폴트를 피하기 위한 시간을 벌였지만 2023년 1분기까지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자들은 곧 인내심을 잃고 법원이나 또 채무구조 조정을 통해서 행동에 나서게 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 웨이보라든지 더우인 같은 중국의 SNS에는 건축이 중단된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의 동영상이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중국에서는 이런 집을 마무리가 좋지 않은 건물이라는 뜻의 란웨이로우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활을 하는 이유는 전 재산을 쏟아부어서 아파트를 분양받고 분양금도 냈지만 건설사의 경영난으로 공사가 중단되니까 이곳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란웨이로우들이 세를 이루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게 된 거죠. 지난 14일 해외 언론에 공개됐던 중서부 산시성의 시안에서의 시위가 바로 이렇게 해서 나타난 겁니다. 자, 블룸버그에 따르면 6월 말 기준에 했을 때 중국 내에서 건설이 중단된 주택 건설 사업은 80개 도시에서 232여 개에 달합니다. 금액으로는 총 4조 7천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자면 한 932조 원 규모의 주택 건설 공사가 중단된 겁니다. 중단된 공사와 연계된 주택담보대출 금액 역시 2조 위안, 그러니까 390조 원으로 추산이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 위기로 인한 몰락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다가오지 않았다는 거죠. 영국의 더 타임스가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더타임스는 중국의 몰락을 불러오는 두 번째 요인으로 고용의 위기를 꼽았습니다. 중국의 6월 청년 실업률은 19.5%로 청년 5명 중 1명은 실직 상태라 그러면서 이 청년 실업률은 지난해 10월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중국 당국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5.5%로 잡았던 것도 그 수준 정도는 돼야지 치솟는 실업률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봤기 때문이죠.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 목표치를 포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고용의 위기가 얼마나 심각할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4월에 이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대졸자는 1,076만 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1,0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2013년만 해도 699만 명이었고 지난해는 909만 명이었는데 10년도 안 돼가지고 약 400만 명이 급증을 한 거고 지난해보다도 167만 명이 늘어난 겁니다. 기존에 이제 미취업자까지 포함한다 그러면 올해 대졸 구직자가 1,6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에서 얼마나 취업이 될까요? 구직 사이트엔 자오피인에 따르면 올해 취업 시즌, 그러니까 3월, 4월에 이 대졸자의 취업률은 46.7%에 그쳤습니다. 지난해보다 16%포인트 이상 떨어진 수치입니다. 경기 둔화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은 하반기에는 당연히 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이런 낮은 취업률은 중국 특유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따라서 올 상반기 내내 베이징, 상하이, 선전 같은 주요 도시가 대규모 봉쇄를 단행했고 이로 인해서 경기가 악화되면서 많은 기업이 신규 고용 여력이 없는 상태로 내몰렸다. 이것과도 깊은 연관이 있을 겁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진핑 주석이 공동부유 정책을 제창하면서 빅테크와 부동산, 사교육, 엔터테인먼트 관련 기업들이 철퇴를 맞았죠. 그러면서 일자리도 엄청나게 사라져 버렸습니다. 취업난만 문제되는 게 아닙니다. 인재들의 하향 지원 경향도 뚜렷해지면서 이 취업의 질 역시 심각합니다. 자오핀 조사 등에 따르면 이 대졸자의 상당수가 농민공, 그러니까 농촌 출신 도시 노동자를 농민공이라고 그러죠. 농민공이나 배달 종사자보다도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베이징 차오양구에서 주차 단속 업무 등을 하는 말단 공무원인 청관을 뽑았는데요. 이 합격자 중에서 베이징대 박사 출신, 중국의 대표 외교관 양성기관으로 꼽히는 외교대의 졸업생, 영국 맨체스터 대학교의 졸업생 등이 포함돼 가지고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 이런 고용의 위기는 당연히 이 사회적 불안을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이건 시진핑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 확산되면서 중국 경제는 물론이고 정치 체제까지 불안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겁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고 있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진핑 주석의 강력한 지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3년임으로 가는 길목에서 서방의 자본주의 국가들보다도 월등하게 뛰어난 방역 정책이라 그러면서 강력하게 내세웠던 대표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경제를 총괄하는 리커창 총리는 이 제로 코로나 정책에 유연한 대응을 요구했지만 칼날을 쥐고 있는 시진핑 주석의 엄한 명령에 또다시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28일 관영통신인 신화사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의 중추기구인 정치국은 이날 경제정책 주재회의를 열고 우수한 방역 성과를 거둔과 동시에 새 경제 발전 성과도 이뤄냈다라고 자평을 했습니다. 상하이 봉쇄 해제 이후에도 지속되는 중국의 고강도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장기적인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만은 이 중국 공산당 수뇌부는 시 주석의 대표적 지적으로 선전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자국의 최선의 정책이라고 강조를 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4월에 상하이 대봉쇄 같은 조치가 올 하반기에도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런 무분별한 방역 정책이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명약관화합니다. 중국이 닥친 부동산 위기와 고용 위기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뿐만 아니죠. 시진핑 주석이 세계 프로젝트라고 주장했던 1대1로도 벽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저개발국들에게 채무의 덫을 안겨줌으로써 이 해당 국가들도 경제적 위기에 처했고 그 나라들의 돈을 빌려준 중국 역시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디커플링은 중국을 진짜 위기로 몰아넣게 될 겁니다.
더 타임스는 냉전 시절 제임스 슐레징거 미 국방장관이 소련을 막강한 힘과 지식을 지닌 10피트, 그러니까 3.3m짜리 거인양 과대평가를 해서 잘못된 정책을 범하는 실수를 해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 대해서도 강점만 주목하고 약점을 고려하지 않는 10피트 거인으로 봤다가는 불필요한 우려와 불안감, 과도한 대응, 미국의 경쟁력조차 갉아먹는 잘못된 결정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타임스는 마지막으로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를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주장은 이제 공허하게 들린다. 그러면서 중국의 자만심은 수많은 취약점을 만들어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에게 감히 도전하지 못할 만큼 쇠약해지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이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